이번 32기 여자 출연자들을 보면서 저는 공통점을 하나 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른으로서 잘 살아오셨고요. 또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고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또 이혼하시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입기도 하셨고 잘 극복해 오셨고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 앞에서 사랑 앞에 다시 서자 처음처럼 설레고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소녀가 된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녀라는 표현은 미성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설렘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은 감정과 밀어붙임만으로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번 32기 여자 출연자들의 핵심은 소녀의 설렘과 어른의 책임을 어떻게 함께 감당하느냐이지 않을까요? 그럼 저와 함께 여자 출연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영숙님의 등장 장면이 나오죠. 문제는 자꾸 이 영숙님께서 이제 빌런 발언을 자꾸 합니다. 다 같이 에스코트 하지 말까요? 라고 말이거나. 약간 지금 8기 영숙님이 하고 있는 그 실수랑 좀 비슷한 실수인 것 같죠. 장난에서 어느 순간 이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말까지. 실제로도 8기 영숙님은 그 사계에서 막 에스코트를 안 해준다거나 캐리어를 안 끌어준다거나 자기랑 이제 뭔가 호흡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보고서 여성 출연자분들이 불쾌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조금은 영순이도 간당간당합니다. 저도 이제 농담하고 싶고 분위기를 유쾌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고백을 하자면 말을 되게 좀 함부로 했던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방송도 하고 이런 부분 좀 불쾌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다듬어 나가는 중인데 또 영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제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말이 너무 세더라고요. 다 같이 에스코트 하지 말까요?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숙님이 차에서 내려서 나오신데 제가 좋아하는 인사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낯설더라도 인사하거나 예의를 차린 사람들일수록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극중극, 그러니까 제4의 벽을 깨는 거 아니냐, 시청자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굳이 인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일된 좀 지침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현재 제작진의 의도이진 알 수가 없으나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님을 맞이하러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를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걸으시니까,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도 좀 보면서, 굳이 조금 무겁더라도 같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서면서 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숙님이 당황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숙님이 등장하시는데, 입술 깨물고 있죠. 보조적인 증거로 보자면 이제 신체 언어 때 입술 깨물기, 현일님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긴장했다는 데이터로 현재까지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첫 등장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영숙님의 어떤 방송 중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시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뭔가를 이렇게 챙겨온다거나 이런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나는 솔로 31기 순자님도 좀 비슷한 길을 걸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쌈장 같은 걸 챙겨 오신다거나, 혹은 나는 솔로 30기 영식님도 여러모로 조금 방송 안에서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화장품 같은 걸 싸운다거나, 그래서 뭔가를 챙겨와서 나눠주는 모습이 22기 영수처럼 무조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영숙님도 보면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뷰 때도 이제 전 남편 어머니를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다, 프로포즈도 본인이 하는 등, 근데 또 사실혼이네요. 그래서 어떤 이 영숙님의 그 특징이 있죠. 약간 좀 밀어붙인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해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약간 좀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중심이 확실한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또 싸우는 거 아닌가? 역설이죠. 이전에 어떤 연인이라든가 남편의 사례를 보면서 난 저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맞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이제 해결하실지, 완벽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격언, 과연 그 격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앞에 계신 남자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이혼했다는 그 경력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다만 인터뷰 때 그녀가 했던 말씀, 안 친하지만 설렌다는 느낌, 이게 초반보인지 중반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후반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후반부까지 안 친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초반부의 모습이라고 보긴 해요. 아직까지는 좀 영식님이 아닐까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말했던 또 뚝딱거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갑자기 급발진하는 스타일이다, 조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좀 소녀 같은 모습을 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제 소녀들을 보면은 확실히 사랑에 빠지는 그 느낌이
남다르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처음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번 화의 제목이 이제 소녀가 된 여자들이라고 붙인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쉽게도 소녀의 시절은 우리가 다시 그 소녀의 시절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번 32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소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그 괴리를 이제 어떻게 메꾸는 것이 소녀처럼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른으로서 여자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비율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가 명수님의 이번 방송 중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또 사랑을 이루는 광경은 8기 정희님과 광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22기 옥순과 경수님의 사례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때도 옥수님이 처음에는 영호님이었다가 바로 경수님께 계속 직진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성공적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정숙님이 등장했는데 좀 전체적인 느낌은 31기의 정숙님과 조금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건강미 넘치는 이제 피부도 그렇고 조금 약간 저는 이제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정수님은 또 영호님께 선물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아니,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나쁘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건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재혼과 그 육아에 성공하신 22기 영자님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등장하는 출연진에게 이제 뭔가 또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모습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또 22기 영자님은 아쉬운 모습도 방송 중에 많이 보여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32기 정숙님이 등장하시고 7년 전도 결혼 생활을 하시고 이제 이혼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연상을 성공한다는 것을 봐서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정숙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일에 어떤 몰두하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조금 책임감을 좀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녀가 된 여자들, 물론 정수님도 다시 한번 소녀가 되기 위해 이 장소에 나오긴 했지만 조금 그 시간이 너무 짧거나 뭔가 완성되지 못했던 그 케이스가는 조금 예외 케이스 되긴 해요. 약간 이제 앞에 계신 영숙님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계신 순자님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혼전임신이라든가 텀이 짧았던 특징이 있다면 남자 출연자들의 영철님과 같이 좀 정숙님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케이스들을 다 똑같은 케이스로 채울 수는 없겠죠. 순자님이 등장했을 때 다음으로 이제 훤칠한 키와 호리호리한 외모를 갖고 계신 순자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입만 안 열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등 약간 좀 깨발랄한 활달한 스타일이신 것 같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다면 이 순자님이 등장을 했을 때 상철님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꽉 얹더라고요. 상철님과 순자님이 한 번쯤 얽히려나? 자, 이와 같은 이제 신체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저는 좀 유심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명치를 꾹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후반부 때 우리 순자님이 상철님께 따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순자님이 이제 목도리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목도리를 뺐는데 왜 굳이 상철의 목도리? 다른 사람들도 목도리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철 거를 순자님은 이제 갖고 갔을까? 어떻게 보면 관심을 표명하는 소녀스러운 방법이죠. 상당히 귀엽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결혼했다. 이제 혼전임신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동시에 순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되게 각박하고 무서워서 상주를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상주를 떠나지 못했던 그 욕망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상주를 떠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주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이제 욕망에 의해서 그녀가 계속해서 상주에 머물렀는지 자, 그것도 아마 순자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일 것 같고 그녀가 앞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해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 때는 이제 사람을 믿고 결혼했지만 이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상형은 좀 약간 잘생긴 분들을 또 꼽더라고요. 27기 영수님이라든가 30기 영수님 등 이런 부분을 또 넣고 보면은 이제 돌싱이긴 하지만 마음은 참 소녀스럽지 않습니까? 잘생긴 남자에 대한 어떤 그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좀 보면서 다들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나이대는 이제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위거나 조금 아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하시는 것들은 소녀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활달하면서도 약간 말을 이제 본인 스스로 세게 한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영자님이 나오게 되고 영철님이 되게 정중하게 또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약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반대로 약간 영자님은 좀 거친 스타일인데 과연 두 사람의 조화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오는 와중에서도 서로 빵 터지기도 하는 등 뭔가 그쵸? 초면이고 아직 함께 지내는 기간이 오래 있진 않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케미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터뷰 장면에서도 뭐 전 돌싱 기수보다 조금 더 별로 외모가 좀 다르던 것 같다라고 하는 등 거침없이 말씀하시긴 합니다. 결혼 생활은 6년이에요. 근데 딸은 10세세요. 프랑스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등 뭔가 그렇게 결혼과 이혼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도 프랑스였고 가장 불행했던 시절도 이제 프랑스였다.
어떻게 보면 양쪽 감정 모두 해결이 미처 다 되지 못한 상태로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신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녀가 나는 솔로에 나온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자님도 오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왜 신경질적으로 자꾸 왜 그래? 라고 하는 등 굉장히 말을 세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번 기술을 또 재밌게 만드실 분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발머리 옥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광수님과 옥수님이 서로 이렇게 족자를 떼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묘하게 스타일링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자막이 뜨는데 이건 제작진의 스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호기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막을 단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광수님은 첫인상을 이제 순자님으로 선택했고 동시에 순자님은 그렇게 막 광수님에 대해서 확 끌려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순자님은 광수님이 자기를 선택했을 때 광수가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다행이다. 한 표는 받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옥수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시댁과 트러블이 있었고 전 남편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뭔가 그래 남편분도 썩 그렇게 원만하게 그 어떤 시댁과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옥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죠. 네, 뭔가가 삐그덕 됐던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조금 털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뒤에 미리 보기 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좀 더 본질을 보시는 분에게 이제 끌린다. 적어도 이 남자는 이제 약간 거절을 당한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되게 친밀하게 돼요. 자기가 거절한 사람과. 약간 그것이 옥수님의 특징이라고 제작진이 생각을 해서 미리 보기 때 이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옥수님도 뭔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어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과정이 조금 스무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는 솔로 28기를 제가 이제 부활의 기스라고 비유하는데 오랫동안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연애나 결혼 생활 하시고 결혼했던 케이스랑 좀 다르게 조금 삐그덕된 경우들이 결혼 생활이 어떤 온전한 하나의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는 케이스가 아닌 앞에 있는 결혼이 온전하게 뭔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저는 옥수님께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내가 왜 그 당시에 결혼 생활에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다음 연애나 다음 결혼 때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메꿔나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옥수님 미리 보기 때 나왔던 이 장면들이 정말 털털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자신에게 대시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튕기는 건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막상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관심 없는 척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이지적인 미가 넘쳐나는 현숙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약간은 저는 이제 나는 솔로 29기 약사 출신인 현숙님과 좀 비슷하게 지적인 미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상철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면서 대화를 잘 끌어나가신 부분도 그렇고 약간 좀 당찬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순이도 마찬가지로 3개월 연애하고 바로 싱가포르에 나가게 되면서 아이가 생긴 조금은 좀 빠르게 좀 혼전 임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연애와 결혼 사이가 텀이 짧더라고요. 또 22기 경순이가 친구라서 친구의 권유로 나오기도 하시는 등. 자, 그 다음에는 정희님이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 영수님이 또 뭐 남은 거예요? 라고 하거나 애매한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자, 1화 초반부터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은 조금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세지면 세졌지 조금 위태로운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담한 매력을 보여주시는 정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호님의 취향이 이제 정희님과 같은 스타일인데 과연 영호님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네요. 다만 정희님은 조금 자기에게 에스코트를 하러 온 경수님을 좀 유심히 보는 거 봐서는 저번 기수처럼 처음에 31기 정희님이 처음에는 경수님께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신님께 틀었는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기수처럼 정희 경수가 또 한번 얽힐지 아니면 초반에만 그럴지 말이죠. 그리고 또 정희님도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 계속 같은 말씀 하시죠. 결혼을 밀어붙였다. 자, 영순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당시에는 좋아서 밀어붙였겠지만 뭔가 또 놓친 것이 아닌가. 내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케이스가 아닐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다시 복원하고 재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상대방과 호흡을 맞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정희님도 양육하시는 아드님이 한 명 계시다는 걸 끝으로 인터뷰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인터뷰 때 정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빠랑도 다음에 와서 먹자. 자, 그 아들의 말이 좀 뭔가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은 이제 상대편 남자를 볼 때 어떤 남자로서의 그런 것도 보지만 또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질문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영숙님이 이제 제작진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사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출연자분의 인성이나 성향 전체를 이제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낯선 상황에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의 리듬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첫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보는 작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숙님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제 밀어붙이는 불도저라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보시는데요. 적극적인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숙님의 이제 강점일 수도 있죠. 다만, 현재 나온 이 재혼 혹은 나는 솔로 이제 돌싱 편에서는 자신의 감정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를 어떻게 맞출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면은 이제 괜찮은데, 상대방이 그 속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심이 있는 사람끼리도 잘 맞을 수가 있겠으나 둘 다 자기 속도와 자기 기준이 강할 때 조율하는, 소통하는 부분이 없다면 충돌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수님은 조금 이번 케이스의 예외라고 보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수님은 결혼과 또 책임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안정적으로 끌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완성된 연애의 시간을 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과 책임감 쪽으로, 즉 약간 기수의 중심을 잡는 케이스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자, 그것은 다른 이제 남자 출연자들의 기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셨고, 또 사별이라고 하는 상실을 통해서 돌싱이 되신 영철님과 좀 유사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즉 16기 정숙님이 상당히 매운맛 기수라고 불렸던 기수들의 출연진들 사이에서 중심을 좀 잡아나간 역할처럼 아마 남자 출연자들의 영철님이 그 역할을,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좀 정숙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순자님이 상철님의 목도리를 빌린 것을 그냥 추워서 빌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이제 옥수님이 춥다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그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처음에 상철님이 보여줬던 그 신체 반응과 이후에 순자가 순자라든가 옥순을 이제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님가 골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철님께 앞에 있는 그 기술도 다른 이제 뭐 목도리라든가 아니면 손난로라든가 그런 걸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철님께 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 기수의 여자 출연자들을 너무 이제 재생이라는 프레임에 다 밀어넣은 거 아닌가. 특히 정의 같은 경우도 밀어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넣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출연자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정숙님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분들처럼 조금은 그 프레임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여러 출연자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 그때 너무 빨랐다, 밀어붙였다 라는 그 느낌들이 어쩌면 공통적으로 그때 너무 빨랐다는 결정과 지금 다시 조율을 배우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재생의 기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2기 여자 출연자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예쁘고 인기 있을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사랑 앞에 섰을 때 잃어버렸던 그때의 그 마음을 어떻게 되찾고 그 마음을 어른의 책임으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너무 빨리 결혼했고, 누군가는 너무 빨리 아이를 낳았고, 누군가는 밀어붙였고, 누군가는 아직 떠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때의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번 32기 여자 출연자들은 단순히 다시 연애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소녀처럼 다시 설레고 싶지만 이제는 어른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걸어오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하죠. 설렘과 책임, 직진과 조율, 그리고 그때 잃어버렸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다룰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이번 32기 여자 출연자들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